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 사무소의 최현철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의 종류에 대한 구분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그 건축물은 크게 주거 건축물과 비주거 건축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건축물의 가장 큰 법령 두 개죠. 주택법과 건축법이 있는데 법 체계도 이제 주택법과 건축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오늘은 이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주거용 건축물에는 이제 용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워낙 많다 보니까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령 내용부터 한번 보시면요. 자, 건축법 정의에 보시면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용어의 정의를 보시면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을 하고 단독주택은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고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 그 밖의 설비 등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준주택이 있는데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 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축하는 주택, 그다음에 이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비용을 지원받아서 건설되는 개량되는 주택을 이야기하고요. 국민주택 규모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도권 외의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에서는 주거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말한다. 되어 있고 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공특법이라고 하죠. 2조 1항 2조 1호 감옥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조 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85제곱미터죠.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다운받아 보셔도 되고요. 주택법 시행령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택법에 따른 용어의 정의가 있었고 주택법 시행령에 보시면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여기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범위가 있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준주택은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이죠. 요거는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형 주택이 있고 단지형 연립주택이 있고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요약한 거를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요약한 걸 설명을 좀 드리면 우선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한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주택이고 전원주택 이런 것들 이야기할 때 저희가 단독주택이라고 이야기하죠. 다중주택은 한 개동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 3개층 이하인 주택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닐 것 이렇게 돼 있고요. 다가구 주택은 한 개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고 층수 3개층 이하인 주택 19세대 이하 19세대 이하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간은 공무 수행을 위해 이제 마련된 주거시설 여기서 다중주택이라고 하면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닐 것이라고 돼 있는데 옛날에 하숙집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조금 다중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중 뭐 아파트는 이제 5개층 이상인 주택을 아파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연립주택은 한 개동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4개층 이하인 주택. 그다음에 다세대 주택은 한 개동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4개층 이하인 주택. 둘 다 660을 기준으로 하는데 연립은 초과인 거고 다세대는 660 이하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4개층 이하인 주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계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로티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필로티를 제외한 네 계층, 총 5개층은 되겠죠. 필로티도 층에 들어가니까.
자, 그리고 준주택을 보시면은 기숙사가 있는데 일반 기숙사가 있고 임대형 기숙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숙사도 별도의 기준이 있으니까 요건 나중에 제가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다중생활시설인데 기숙사인데 요거는 앞선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을 의미하고 바닥 면적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노인복지주택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을 노인복지주택 준주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업무로 주로 이용하되 일부 구역을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업무로 이용하는 경우가 잘은 없죠. 오히려 이제 숙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요즘은 더 많으니까요.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형, 단지형, 연립형이 있는데 아파트형은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고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단지형 연립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는 경우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를 5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층이 필로티고 연립은 아까 4개층 그 이하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단지형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 같은 경우에는 5층까지 할 수가 있으니까 1층이 필로티면 6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되겠죠. 단지형 다세대도 동일합니다. 네. 그리고 준주택은 이제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상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 주택법에서 준주택이라고 정형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택이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터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요거는 사실은 별도 자 먼저 읽어드릴게요. 최근 소규모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택 공급은 오히려 중대형으로 치우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시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입했었어요. 2009년 4월 21일 날 이러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09년도에도 제가 그 건축을 하긴 그때 이제 그 무렵에 이제 시작을 하긴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 나왔고 그때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게 핫해서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있었고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에 따른 그 법령이 별도로 없이 그 가이드라인만 있었고 그게 이제 시간이 벌써 뭐 십몇 년이 지나다 보니 이제 주택법 안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랑 300세대 미만에 돼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내용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있죠. 이것도 원래는 주택법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가이드라인에서 다시 이제 주택법 안으로 들어온 그런 사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당시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건축에 대한 행위 제한이 많이 완화가 됐었어요. 주차라든지 아까 말했던 지금 층수라든지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완화가 됐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많이 건축을 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보다는 이제 오피스텔로 많이 옮겨가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마무리를 하면 오늘은 이제 건축법하고 주택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주택 종류와 준주택이죠. 종류와 그 법에 근거해서 살펴봤고 주택의 종류는 단순히 명칭 구분이 아니라 법적 기준에 따라 건축 가능 여부, 인허가 절차, 설계 방향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주택하고 준주택은 차이가 많이 나고요. 주택 중에서도 공동주택끼리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적용 법규와 제한 사항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법령 검토를 꼼꼼히 좀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아마 설계 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도건축사 사무소의 최현철 건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